법이 바뀌었습니다. 5%에 대한 증액 제한을 지키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조이 세무회계 배명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기획재정부에서 얼마 전에 해명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이 임대료 5%에 대한 룰이 어떻게 지금 세금 폭탄이 되는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대료 상한 룰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임대료 상한 5%에 대해서는 지금 최초 시행령이 얼마 전에 이제 시행령이 됐고요. 그 2019년 2월 12일부터 이후 최초로 체결한 포주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적용 기준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죠. 혹시 우리가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를 상한시키잖아요. 그럼요. 5%를 이제 넘게 받았을 때 이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과태료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과태료 문제가 있을 거고요. 과태료와 아니면 취득세도 토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과태료 문제가 제일 크죠. 지금 원래는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의무 임대 기간 지키지 못하고 양도하면 1,000만 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5%를 지키지 않는 것도 500만 원 있는 과태료가 있어요. 물론 단계적으로 좀 증액이 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500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500만 원 과태료를 내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법상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는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는 왜 등록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세제 혜택 받으려고.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거죠? 뭐 양도세. 제일 큰 게 양도죠. 취득세도 물론 중요한데요.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지켜서 절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그게 법이 소득세법에도 있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있어요. 그럼 민간임대주택법은 취득세 관련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뭐 재산세 혜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양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기준도 틀리고 요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셔야지 내가 왜 5%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좀 아셔야지만 그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세제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5%를 지키는 규정이 이 세 군데가 있고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일단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제 말소가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되면 저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혜택도 못 받겠죠. 민간임대주택법과 등록이 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저희 민간임대주택법은 일단 무시하고 일단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서 지금 주는 혜택이 다르다는 것부터 일단 구분해야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50%에서 70%까지 10년 임대하면 70% 공제합니다. 70% 공제한다는 뜻은 저희가 3억이 샀는데 이게 5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2억이 되는 거고요. 그 2억의 70%를 그럼 27에 14니까 2억을 벌었는데 1억 4천을 빼고 나머지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1억 4천은 순수하게 제가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이런 큰 혜택을 주는 대신 요건이 있겠죠. 그 요건이 누구나 알듯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5% 지키라고 여기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는 혜택은 장특공제의 70%, 10년 동안 임대해서 70% 챙기기 위해서는 꼭 임대료 5%를 지켜라 라는 게 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건으로 기준시가 6억 이하,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특공제 70%에 대한 감면 공제를 해주고 그 얼마 전에 이제 2018년도까지 큰 혜택이 있었던 100% 감면 규정도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임대료에 대해서 5%를 지키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은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그 소득세법 규정에 있는 혜택이 뭐 예시를 들어보면 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희가 주택이 5개인데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4개가 집이 없으면 비과세를 받았겠죠. 그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주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못 받았습니다. 서울의 거주주택을 비과세 못 받는다는 거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0억을 벌어도 7억이 세금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지금 현재 규정이고요. 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4개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어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대신 2년 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어차피 거주주택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은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내가 거주한 주택은 무조건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데 그게 요건이 기준시가 6억 이하라는 규정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는 임대료에 대해서 5%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물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5%를 지켰어야 되는 주택이긴 하죠.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등록을 했지만 말소가 되기 전까지 어쨌든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5%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에서 2012월 12일 2월 12일이야.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체결한 분부터 5%에 대한 증액 제한을 지키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부터 체결한 12월 이후로 체결한 무조건 계약에는 다 5%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5%를 지켜야지만 뭐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밑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가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비과세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비과세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물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을 내지만 그것도 적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자체도 다주택자이지만 중과를 배제를 해줬어요. 물론 2019년이 아니라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혜택을 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도 합산 배제를 해줬죠. 이것도 이제 지금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없긴 하지만 그런 혜택을 줬었고요. 또 하나는 거주주택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주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주택이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거기 주택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집을 전세를 두고 저는 다른 주택에 월세를 살 수도 있고 전세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한 상황에서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의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가 나중에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면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되 2년 거주 요건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택, 지켜주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겠다. 1주택일 때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헷갈리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건 여러 개의 주택 중에 내가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주택에 살지 않고 전세에 살 수 있고 월세에 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상황에 따라 거주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중과세 배제 같은 경우 기존의 거랑 네. 이제 새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 포함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 배제랑 종부세 합산 배제는 어차피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서는 혜택은 없지만 그 이전에 취득한 건데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그러면 그 이전 거만 혜택을 받는 네, 거고 받는 그 거죠. 이후의 거는 어차피 혜택을 없는 거죠. 네, 혜택은 없는 거죠. 대신 이 두 개의 혜택은 없지만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아니면 하나의 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이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도 있고, 근데 저희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규정을 분리를 시켜야 되고요. 그 요건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개에 혼동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공제받는 것과 100% 감면, 일몰되었지만 100% 감면받는 규정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기준시가 6억 이하까지 들어왔지만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5%라는 규정이 꼭 있었어요. 법에 아주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소득세법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 등록한 임대료를 전세든 월세든 5%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요번에 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 분부터니까 앞으로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이 두 개의 동시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데 뭐 기준시가 낮은 경우에는 지킬 수 있죠. 뭐 일산이나 이런 데는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대신 기준시가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산에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